안녕하세요. 하포 그랜드마스터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6년차 변호사가 6년차 현직 변호사가 느끼는 변호사의 고충에 대해서 한번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에 변호사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횟수로는 6년이고 지금 만으로는 이제 딱 5년이 됐습니다. 예. 뭐 20년 넘게 막 변호사 활동하신 뭐 50대, 60대 우리 선배 변호사님들에 비하면 아직 제가 변호사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또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죠? 뭐 1년만 더 못하면 중고등학교 다 졸업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대학도 다 졸업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한 2년 조금 넘게 고용 변호사, 어쏘 변호사를 했었고 지금 한 2년 반 정도는 이제 제가 제 사무실을 이제 운영하면서 지금 개업을 해서 2년 반 정도를 하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그러니까 처음 됐을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때 변호사 시험 합격했을 때는 정말 내가 뭐 그래도 변호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 일주일 정도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어쨌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동안 살아온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답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좋았는데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좋고 난 이후부터는 뭐 솔직히 막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펌에 이제 입사해가지고 일 시작할 때부터는 너무 처음에는 막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는 너무 힘들고 너무 막 고되고 막 그래서 약간의 후회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아주 잠깐 회사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테이 할 걸. 내가 지금 이거 무슨 좋은 직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변호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고충이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변호사란 직업은 육체적으로 힘들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직업입니다. 육체적으로 야근 많이 하면 좀 힘들죠. 이제 저는 개업 변호사니까 개업 변호사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막 육체적으로 엄청 힘든 건 아닌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 어떤 것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느냐? 첫 번째는 이게 변호사가 그 말로 왜 TV나 드라마 보면 재판 나가서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현실과는 달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다 서면으로 써서 만약에 다음 주 재판이 있다 그러면 통상 일주일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상대방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반박 자료들을 준비해서 일주일 전에 서면으로 다 냅니다. 증거도 첨부해서 다 내요. 그리고 당일날 가서 몇 월 며칠자 준비 서면 진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서면에 냈던 이야기들을 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 걸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재판마다 한 일주일 전에는 서면을 써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학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맨날 레포트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사님이 내주는 레포트를 한 케이스당 글쎄요 통상 한 5, 6건은 써냅니다. 근데 한 건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건 한다 그랬죠.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막 50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50건, 60건 하시는 변호사님도 계세요. 그러면 하루가 멀다 하게 계속 레포트 과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막 2개씩 써서 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야근을 또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이거는 개업 변호사 기준입니다. 그냥 고용 변호사보다는 개업 변호사가 자기를 보고 온 의뢰인들의 사건을 맡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심해요. 듣도 보도 못한 증거를 제출해서 확 갑자기 판사가 역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약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엎치락 하다가 잘 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재판부가 변경될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불리했어요. 이거 좀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판사님께서 점점 제가 제출한 서면을 보시고 좀 저희한테 우호적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잘하면 되겠다, 이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갔더니 재판부가 바뀌었어요. 똑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사람이. 왜냐하면 대부분 다 그 애매한 지점에 그 사실관계가 걸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변호사들이 한쪽만 그냥 원사이드로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 어떻게든 우리 의뢰인에게 정말 유리한 정보들을 짜내가지고 애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접점을 찾아요. 그러면 판사님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변호사들의 능력이기도 하죠. 안 될 것 같은 걸 애매하게까지 만드는 거. 제가 안 될 것 같은 걸 애매하게까지 만들었거든요. 근데 애매한 걸로 하면서 조금 이길 수 있겠다라는 정도까지가 됐었는데 재판부가 바뀌어서 다시 거의 원점으로 돌아온 듯한 발언을 재판장님이 하시고, 좀 기운이 쏙 빠졌던 그런 경우가 또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또 이제 의뢰인분들을 보기가 마음이 부담이 되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변호사 업무가 싸우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헐뜯기도 해야 되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되고, 어쩔 때는 뻔뻔하게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꼭 내가 이 변호사가 꼭 원해서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하려고 하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어쨌든 스트레스. 저도 막 싸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전투적으로 바뀌긴 했어요. 조금 어떻게 보면 신경질 쪽으로 바뀌기도 했고, 예전에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희 그 민법을 가르치던 한 교수님이 변호사 출신이시고 이혼 사건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민법 교수님으로 오셨었는데, 그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교수님이 약간 좀 갑자기 좀 화 많이 내고 막 좀 엄한 교수님으로 좀 악명이 높았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에 따르면 자기가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변호사 하면서 이혼 사건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격을 버렸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속으로 그냥 자기가 원래 그렇겠지 뭐 어서 이상한 핑계를 대고 있어 라는 생각을 속으로 솔직히 했는데, 지금 제가 변호사 된 지 한 5, 6년 지나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주변에 보면은 변호사 업무하면서 성격 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계속 숙제하듯이 서면 내야 되고,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고, 변호사 업무 자체가 싸우는 직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정신이 피폐해질 수 있다는 점, 만약에 변호사를 하실 생각이 있으면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전적인 부분도 있어요. 돈을 벌기는 하는데 나가는 게 많아요. 뭐가 많이 나가냐면, 당연한 거지만 뭐 부가세나 뭐 소득세, 세금이 많이 빠지고, 이 사무실 공간 임대하잖아요. 임대료. 그 다음에 직원분들 고용하면 직원료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이제 임대료 중 일부긴 한데, 이 변호사님들이 모여서 다 이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복사비, 복사기 이런 거 리스료도 나눠서 내요. 정수기 이런 것도 나눠서 내고, 청소비, 관리비 이런 거 다 나눠서 냅니다. 그 다음 광고비도 많이 빠져요. 요새는 변호사님들도, 예전 정말 쌍팔년도에는 그냥 변호사 사무실 간판만 내걸어도 알아서 이제 손님들이 오고 의뢰인들이 오고 하는 시대가 있었다면, 요새는 아무래도 변호사님들도 광고를 많이 합니다. 저도 광고를 해요. 저도 광고를 하고, 또 이제 자기 분야를 점점 특화시키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관련된 사건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청소년 관련된 사건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광고비를 지출을 꽤 많이 해요. 저뿐만 아니라 진짜 좀 광고비에 굉장히 집착해서 열심히 광고비 지출하시는 그런 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한 달 광고비만 억대가 넘어가는 그런 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비 지출이 상당하다, 나가는 돈이 많다.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오는 스트레스도 있어요. 변호사라고 하니까 뭘 자꾸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뭐 친한 사람이면 당연히 답을 해주겠는데, 이게 단 1원도 지급하지 않고, 전혀 상담료 같은 거 지급하지 않고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아는 거면 자연스럽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거면 저도 찾아보고 리서치라고 검색해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냥 막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거 하느라 제 본 업무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도 못 받고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꽤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정말 뭐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서초동에 있거든요. 서초동에. 근데 여기가 돈이 있어도 뭘 사 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뭘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제가 서초동 맛집 예전에 한번 컨텐츠를 찍었는데 그게 얘기한 게 답니다. 솔직히. 그때 제가 다 쏟아부은 거예요. 여기 정말 먹을 게 없어요. 서초동에. 그리고 물가가 엄청 비싸요. 제가 오늘도 바빠가지고 그냥 김밥 먹었거든요. 참치김밥을 하나 제가 사 먹었습니다. 여기 참치김밥 얼마인 줄 아세요? 김밥 천국에서? 김밥 천국 참치김밥이 4,000원이에요. 4,000원. 서초동 물가가 그렇습니다. 먹을 게 또 중요한데 힘내서 일해야 되니까 그런 고충들이 요새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고충들입니다. 점점 이제 코로나가 풀려가니까 이제 사람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또 점점 문의가 많아지고 점점 재판도 많아지고 뭐 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오늘 변호사의 고충에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 말씀드렸는데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